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가 또 무진장 오네요. 비가 무진장 와서 조금씩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비를 잠시 피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 제 자신의 삶을 또 유지해 나가고, 가족을 챙기고, 아이들을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돼? 나는 괜찮은 건가? 별일 없는 건가? 오늘 나는 또 어떻게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말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키우는 이제 두 아이들이 독감이 걸려서 이제 계속 힘들어 하면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아프면 답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갖춰져야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배우기도 했고요. 저는 저대로 또 이 한절기에 이제 감기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코로나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함인 거죠. 뭐든 이제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삶을 가져야, 그래야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 당장보다 그 다음, 그 다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또 온전하게 또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제 더더욱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년, 3년 남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수명이 거의 다 돼 간다라는 거죠. 뭐 그건 결국 알고 있던 사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하고 지낼지 너무도 뻔한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일들을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착실하게 채워 나가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지금을 보내볼 작정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무던히 나아가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 2024년, 5년, 6년, 최소 3년 이상은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부채를 축소하고 원금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금융권 자체가 이제 돈줄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무너지겠죠.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미 벌어졌던 일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한 기간들을 두고 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더욱더 보수적으로, 더욱더 두려워하고 우려하면서 차근차근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앞으로를 이제 챙겨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겠죠. 그러는 와중에 또 우리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출이 막히고 이제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적립하는 순간 이제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질 겁니다. 주가만 떨어지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거죠. 자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실물 경제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일상생활에 더 이제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두려워할 것이다. 더 염려할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시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연끌해야 된다, 비춰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그놈들이 사기꾼입니다. 악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사람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한강에 난간에 왜 난간 높이를 높이겠습니까?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릴 걸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위기인 거고, 앞으로 한국에 닥칠 위기는 엄청난 쓰나미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피하지 못한 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대응 대책들을 다 마련하고 있고, 금융권들에게 충당금 적립을 왜 2024년 5월부터 요구하겠습니까? 왜? 무너지지 말라고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많은 이들이 부도가 날 것이고 연체될 거니까 그로 인한 충격을 금융권들이 대비하라고 그렇게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2024년 그 금융권 관련한 주식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배당도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24년, 25년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곳에 전부 다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항상 떼놓고 나눠서 들어가고 뭔가 좀 안전하게 할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 건 확실하다. 2026년까지 디레버리징, 이제 대출 중단, 충당금 적립, 그리고 이제 원금 일부 상환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예측된 대로 행동할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라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대비가 지금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 대비는 뭐냐? 현금을 마련하고 현금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보호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지 뭔가 이를 벌릴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고 더 나은 자세로 대비하고 또 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그 위기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한 내공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